가수 박재범의 뺨을 지난 3월에 때렸거든요. UFC 248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눈 수술을 하려고 미국에 가 있었어요. 눈 수술을 하려고 미국에 가 있다가 이제 UFC 248을 참관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박재범 씨도 정찬성 선수 근처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VIP석에서. 박재범 선수 뒤쪽에 이제 오르테가가 앉아 있었대요. 정찬성 선수는 오르테가가 있어서 좀 의식은 했는데 대회가 뭐 한 중반 이상 지나갈 때까지 별 움직임이 없어서 좀 방심을 했다는 겁니다. 정찬성 선수가 박재범 씨를 놔두고 그냥 화장실을 갔대요. 그 사이에 오르테가가 박재범한테 와서 야 네가 박재범이냐, 내가 널 때린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따기를 한 대 딱 때립니다. 뺨 따구를 때려요. 주변에서 이제 말리고 난리가 났죠. 정찬성 선수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찬성 선수도 소위 말하는 이제 빡이 친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약간은 에이 설마 그래도 일반인인데 박재범이란 사람이 때리겠느냐 설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오르테가가 본인의 친구인 박재범을 때리니까 정찬성 선수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오르테가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박재범의 뺨을 때린 걸 절대 후회하진 않는다. 그냥 그 순간에 뺨을 때린 거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따로 뭐 죄책감이 들거나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벌인 다음에 직후에도 자기는 굉장히 차분한 상태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대회장을. 그런데 이제 이걸 명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박재범처럼 허튼 소리를 하면 맞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잘한 곳에서는 당연히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다 박재범은 뭐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찬성 선수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감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감정적이다. 보통 자기는 이제 경기를 앞둔 상대에게 존중을 표시하고는 하는데 이번에 이 좀비하고 정찬성 선수와의 사이에서는 존중이라는 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경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면서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막 꽂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헤나토 모이카노를 이긴 다음에 다음 타겟이 오르테가였어요, 사실. 그래서 인스타나 뭐 어떤 SNS를 통해서 오르테가한테 계속 잽을 날립니다. 붙어보자, 멕시코에서 붙자,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잽을 날리고 오르테가도 그걸 받아주면서 티키타카를 해요. 그 당시 작년에 이 당시에 어떤 그런 설전들은 사실 어느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빌드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가 그때 약간 자존심을 긁는 설전, 트래시 토크를 하는 것 자체도 정찬성 선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르테가도 이해를 하겠지. 이 정도는 뭐 누구든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기가 결정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오르테가가 한국으로 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꼬인다고 봐야 돼요. 정찬성 선수가 이제 오르테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르테가의 따르면이에요. 야, 오르테가야, 사실 내가 본심 아닌 거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이거 마케팅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르테가는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는 정찬성은 절대 이렇게 트래시 토크를 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AOMG라는 소속사로 옮기면서 얘가 이상하게 좀 거친 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배우에 분명히 조종하는 놈이 있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테가는 그때부터 정찬성은 원래 본심이 아니고 이 뒤에 마케팅처로 조종하는 놈이 한 명 있는데 그 놈이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르테가가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랭키 에드가가 대신 들어와서 부산에서 정찬성과 싸우고 정찬성은 이제 에드가를 TKO로 이기면서 새롭게 이제 오르테가와의 경기를 빌드업할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리엘 헬와니와의 그 인터뷰, 이제 화상 인터뷰죠. 헬와니 쇼에서 이 박재범을 통역으로 놓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찬성이 오르테가가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르테가의 자존심을 엄청 긁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박재범이 이제 통역을 하니까 이 오르테가가 갖고 있던 그런 인식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아, 저놈이 저것도 나서가지고 이상하게 나를 공격하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르테가가 도망갔다라는 정찬성의 표현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박재범이란 놈, 제이팍이란 놈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보면은 뺨 싸다고 한 대 때린다 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난 3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찬성이 화가 나가지고 오르테가한테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막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오르테가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헤너 그레이시가 오르테가를 두둔합니다. 아, 오르테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두둔을 해요. 근데 정찬성은 그걸 보고 헤너 그레이시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합니다. SNS를 남기나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제 헤너 그레이시는 미안하다, 쏘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르테가도 뭐 약간 이제 좀 사그라들고 이렇게 빠져요. 이제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부터는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도 오르테가는 박재범의 뺨을 때려서 정찬성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전찬성의 크루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고, 정찬성은 이제 헤너 그레이시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오르테가는 이제 헤너 그레이시와 한 묶음이니까 이쪽 크루들이 이제 약간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측의 진영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는 이게 어떤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는 무조건 이걸 안고 둘 다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특히나 두 선수 모두 이제 냉정을 찾고 경기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가 만약에 기자회견 때 오르테가랑 만나서 막 그 오르테가가 귀요미 하트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만약에 정찬성이 그냥 싸가지 없게 대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감정선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정찬성이 했던 말이, 물론 이제 그 오르테가에 따르면인데, 아 이거 다 마케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르테가는 아 이 뒷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박재범이었고, 박재범이 올해 초에 또 인터뷰에서 자기가 도망갔다라고 통역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빡이 쳐가지고 뺨을 날리겠다 만나면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만났을 때 뺨을 날린 거죠. 여튼 재밌습니다. 이건 둘은 진짜 완전히 타이틀 도전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정말 이 타임라인이 정말 재밌어요.